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5년 개편교재 핵심 문제 모의고사 21번째 영상입니다. 1번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 중 대면하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인간다움 케어의 요양보호 실천 4원칙은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기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면하기는 대상자와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최소한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를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쳐다보기만 하면 대상자가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맞추었다면 2초 이내에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1. 대상자를 보지 않으면서 안 되죠. 눈을 맞추어야 하고요. 2. 대상자와 멀리 서서 아닙니다. 가까이 서서 말을 건네야 하고요. 3. 대상자의 눈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 아니죠. 2초 이내에 말을 건네거나 인사를 해야 합니다. 4. 정면이 아닌 옆에서 쳐다보는 것 아니고 정면에서 마주 보고요. 5.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한다. 정답이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2번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자살 예방, 또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소득이나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요.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이 되었어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들어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또 노인의 기능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정답이겠습니다. 3.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은 학대를 당한 노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호 조치를 하면서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4.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요.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5.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나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인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야기는 취약노인 그리고 돌봄 서비스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김씨 할머니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자주 참석하냐고 물었으나 여기는 아픈 사람 약이나 챙겨주고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기저귀나 갈아주고 기껏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다고 했을 때 보장되지 않은 권리는 여가 및 문화 활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설이 있지만 자유롭게 여가 생활이나 또 문화 생활을 즐겨야 하지만 시설 내에 텔레비전만 볼 수 있다면 다양한 문화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설 내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5번에 보면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시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고요. 또 이 권리를 정진시켜 드려야 합니다.
2. 보수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정답이죠. 연 1회 이상 보수 교육에 참여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3.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셔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4. 일의 경과는 기록하지 않는다. 아니죠.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의무입니다. 5. 대상자 앞에서 필요할 경우 필요하다고 말하시면 안 되겠죠. 필요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건강을 포함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설사가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설사가 있을 때는 일단 몸을 따뜻히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또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매운 후추나 카페인, 술, 그리고 고섬유소 음식이라든가 고지방 음식 등을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물 충분히 공급해 드려야 하고요. 2. 흰죽 괜찮습니다. 3. 고섬유소 음식 안 되겠죠. 정답이고요. 4. 보리차 따뜻하게 해서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요. 저잔여 시기 괜찮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변비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저장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또 지나친 저잔여 시기의 섭취,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 운동의 저하, 위나 대장 반사 감소 및 약화에 따른 장 운동 저하,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 변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1번 고잔여 시기 섭취 괜찮죠? 저잔여 시기를 섭취할 경우에 변비의 원인이 되고요. 운동량 증가 괜찮습니다. 3번 활발한 장운동 변비에 좋고요. 4. 복부 근육의 힘 강화 역시 변비를 해결하는 데 괜찮습니다. 5.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 아니죠. 수분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가 변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7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이 없으면 정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대상자에게 처방된 약을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2.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정답이네요.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 복용을 중단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시면 안 되겠죠. 분할선이 있는 약의 경우에만 쪼개서 복용이 가능한데요. 코팅제로 된 약은 분할이나 분쇄가 불가합니다. 이유는 약효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약을 삼키는 것이 어려운 대상자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5. 위장 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여서는 안 되죠. 임의로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8번 최할아버지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TV도 보는 둥 마는 둥 말씀도 잘 안 하신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나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나전달법 문제인데요. 최할아버지의 행동은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이 되거나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영향과 기분은 어떤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또 요양보호사가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라고 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나전달법을 통해서 어르신과 의사소통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어르신의 행동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영향과 기분이 어떠한지를 고르시면 되네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어르신의 행동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나는 그 영향으로 제가 많이 답답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9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요양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한다. 정답이죠. 2. 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세부 서비스별 제공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 것 아니죠.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도 요양보호사가 신체 활동을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처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또 물리치료사 등이 기능 회복 훈련을 했는지와 같은 세부 서비스별 제공 여부를 각각의 요양요원이 체크해야 합니다. 3. 방문 목욕 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요원 1명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 아니죠. 방문 목욕 서비스는 낙상의 우려가 있어서 항상 2명의 요양보호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모두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4. 방문 요양 서비스의 경우 세부 서비스별 제공 시간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것 아니죠. 예를 들면 식사 도움 30분, 아니면 정서 지원 20분, 산책 도움 60분 등 분 단위로 기재를 합니다. 5. 시설 급여 서비스의 경우 특이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것 아니죠. 이 특이사항은 모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어야죠. 오른쪽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 놓는 것 아니죠.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습니다. 2.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하시면 안 되겠죠. 화장실 앞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치워드립니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정답이네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 도움을 제공합니다. 4.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켜서는 안 되겠죠. 걸터 앉게 되면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깊숙이 앉게 하여 이동시키고요. 5. 화장실 밖에 응급벨을 설치하는 것 아니죠. 응급벨은 화장실 밖이 아니라 화장실 안 대상자의 손이 닿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번 배설 돕기를 하던 중 대상자가 부끄러우니 밖에서 기다려줘요라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부담이나 또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해서 요양보호사는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정답 2번 대상자에게 호출기를 주며 도움 필요시 요청하게 한다입니다. 12번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사 원칙을 모두 고른다면 변비에 도움되는 식사 원칙으로는 첫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하고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적절한 운동 하시는 것 좋고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 나, 다라가 모두 있는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3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잘 찾지 못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장실 위치를 잘 찾지 못하는 장소 진압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에게는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이라고 글자나 그림으로 표시를 해두면 스스로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정답 3번. 화장실 문에 화장실이라고 알기 쉽게 표시해 둔다가 정답입니다. 14번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족에 한해서 연명의료에 관한 대상자의 결정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정답이죠. 2.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하는 것 아니죠.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이기 때문에 항암제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3.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동의 없이 본인 스스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4.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니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철회나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5번 대상자가 식사 도중 캑캑거리며 말을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질식 대상자의 응급처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때 의식이 있다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해 봅니다. 하임리히법은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이상 2025년 개평교재 모의고사 21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